예, 이제 선형사상에 의한 행렬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정의를 보고, 아까 이제 열 단위대로 이제 구하는 상황으로 이제 뭐 답을 하는 걸 잠깐 기출문제에서 적용하고 왔는데, 정의 보고 열 단위대로 구하는 상황인 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 뭐 각각 정의역과 공역의 기저가 저기 배원하고 배투라고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얘가 기저인 벡터 공간하고 얘가 기저인 벡터 공간 사이에 이제 t라는 선형사상이 있는데, 저 선형사상에 의한 행렬을 쓰는 게 여기 정의역에 있는 벡터들은 당연히 이 정의역의 기저의 1차 결합 표현으로 당연히 쓸 수 있고, 보내고 난 애도 공역에 대한 1차 결합 표현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정역의 온소에 대해서 1차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나타낸 그 개수를 열벡터로 쓰고, 보내진 애도 이제 공역의 1차 결합으로 나타냈을 때 개수를 이제 열벡터로 썼을 때, 이 열벡터들의 대호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여기 행렬이 있고, 그 행렬을 이 t에 의한 선형사상 t에 의한 행렬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행렬을 여기 개수들 열벡터로 쓴 벡터들 사이의 대호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저 행렬 A를 이 선형사상에 의한 행렬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여기 기호를 쓸 때 여기 위쪽에 정의역의 기저를 여기 밑에 쪽에다가 공역의 기저를 쓰는 기호로 이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쪽에 쓴 게 이제 정의역의 기저, 이제 밑에다 쓴 게 공역의 기저, 이렇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기저가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쓰기로 한다. 그래서 하나 쓴 표현은 이제 정역과 공역의 둘 다 이런 기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 수업하는 동안에는 위에 쓴 게 정역의 기저, 밑에 쓴 게 이제 공역의 기저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 단위대로 이제 구한다라는 거를 뭐 좀 잠깐 확인하고 가면, 이제 아까 이제 정의에 나와 있던 부분을 다시 좀 써놓고 시작을 해보면, 이게 정의역의 기저를 이게 공역의 기저를 쓴 기호고, 그래서 뭐 정의역에는 1차 결합 표현으로 쓴 열벡터하고 계산을 결국 시킨 결과는 이런 관계를 지금 만족을 하는, 그래서 뭐 시각적인 상태는 여기도 정의역의 기저를 쓰고 여기도 정의역의 기저를 쓰고 여기 당연히 같은 기저를 쓸 거고, 여긴 공역의 기저를 쓸 거고 여기도 공역의 기저를 쓸 거고, 여기 밑에 쓴 거하고 우변에 쓴 건 당연히 같은 기저를 써요. 그리고 당연히 이 벡터를 이제 t로 보낸 벡터에 대해서 우변에 써요. 이게 사실 정의를 다시 한번 쓴 거고, 뭐 열을 구해보는 거를 써보면 뭐 i번째 열을 구한다,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열을 구한다 라고 보면, 사실 뭐 i번째 열을 구하는 거를 그냥 특별히 뭐 두 번째 열로 다시 한번 써보면, 저희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원소하고 여기 1열을 곱하고 여기 두 번째 원소하고 이제 2열을 곱하고 세 번째 원소하고 3열을 곱하고, 그래서 여기 원소들과 열들을 다 곱해서 계산시킨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열을 확인하는 과정이 두 번째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요 상강하고 연산시킨 거하고 물론 같아요. 그래서 0하고 1열 곱하고 뭐 0하고 3열 곱하고 0하고 4열 곱하고 이제 나머지를 다 0이라고 쓰면 0을 곱한 부분들은 당연히 계산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두 번째만 1을 쓰게 되면 1하고 2열을 당연히 곱한 게 당연히 2열이에요. 그래서 결국 2열을 찾는 상황이 특별히 두 번째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랑 연산시킨 결과하고 당연히 같고, 요거는 여기 두 번째만 1이라는 거는 사실상 저기 정의역의 기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기저 원소를
두 번째 기저 원소를 1차 결합 표현으로 쓰려면 당연히 두 번째 원소를 정역의 기저에 대한 1차 결합 표현으로 쓰려면 여기 나머지는 다 영수고 여기에만 1을 쓰는 거가 당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만 1인 요 개수가 나오는 상황은 두 번째 기저 원소에 대한 1차 결합 표현에 대한 개수랑 당연히 같고, 요 부분은 정의해서 이제 보내고 나서 V2를 보내고 나서 1차 결합 표현으로 쓴 거랑 같고, 그래서 제가 뭐 두 번째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요 흐름이 뭐 세 번째로 가든 네 번째로 가든 뭘 달라질 건 없고, 그래서 두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역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공역의 1차 결합 표현으로 쓴 다음에 그걸 이제 2열에다가 쓰시면 된다. 이걸 확인한 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i번째 열을 구하는 상황이 이제 vi를, 그러니까 정역의 i번째 기저 원소를 보낸 다음에 그거를 공역의 1차 결합으로 쓰고 나서 그거를 이제 i번째 열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구하는 과정이 여기 i번째 기저 원소를 보내서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뭐 다음 32번을 뭐 예제 상황으로 한번 구해보면, 여기 A는 Y축 대칭 시키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 B는 저 Y는 X라는 선에 대한 대칭으로 나타내어 있는데, 여기 뭐 5번 하고 11번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칭은 2번 하면 당연히 항등이 돼요. 그래서 결국 대칭을 2번 하면 당연히 항등이 돼서 5번 한 거는 한 번 한 거랑 같고 11번 한 것도 당연히 한 번 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A랑 B를 결국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A를 구하실 때 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역시 표준 기저를 이제 보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열은 10을 보낸 거를 쓰고, 여기 2열은 01을 보낸 거를 써서, 그래서 10을 보내고 10을 Y축 대칭으로 이제 보내면 마이너스 1,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1을 Y축 대칭으로 보내면 그대로 0,1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1,0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보내면 0일이 되고, 반대로 뭐 0일을 Y축 대칭으로,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보내면 1,0이 돼. 그래서 그거 뭐 표준 기저를 각각 가지고 와서 뭐 보내서 1열에 쓰고, 보내서 2열에 쓰고, 보내서 1열에 쓰고, 보내서 2열에 쓰는, 그래서 열 단위대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저 최종적인 질문은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된다. 다음 예제도 그냥 이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쓴 기호는 이제 정역과 공역의 기저가 같을 때에 대한 기호고, 그래서 정역 기저도 이거고 이제 공역 기저도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저 원소를 보내고 두 번째 기저 원소를 보내고 이제 세 번째 기저 원소를 보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저 원소들 이렇게 기저 원소들을 그대로 다 보내고 나서 공역의 1차 결합 표현으로 쓸 건데, 공역 기저도 이거니까 이거 1차 결합 표현으로 쓴다. 그래서 보내진 결과물들을 여기 있는 기자들을 1차 결합 표현으로 쓰고 나서 그 나타나는 개수, 이 개수를 1열에 쓰고, 여기 있는 개수 1하고 1하고 0을 2열에 쓰고, 여기 나타나는 개수 1하고 0하고 1을 이제 3열에 쓴다. 그래서 그냥 요 기호 자체는 정역과 공역 기저가 같다라는 표현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첫 번째 거 보내고 두 번째 거 보내고 세 번째 거 보내서 1열과 2열과 3열의 개수들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과제는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에 대한 관계식도 그냥 이렇게 성립한다. 뭐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그래서 뭐 T1이라는 선형사상하고 이제 T2라는 선형사상이 있고 이제 합성시킨 선형사상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T1으로 만들어낸 선형사상에 의한 그 행렬하고
그냥 바로 그냥 저기 보겠습니다. 여기 T1으로 만들어내는 그 행렬하고, T1으로 만들어내는 그 행렬하고, T2로 만들어내는 행렬하고, 그래서 T1으로 만들 때는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정역 공역을 위아래에다가 쓰고, T2로 만든 행렬을 쓸 때는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그래서 얘를 위에 쓰고 얘를 아래에 쓰고, 그래서 T1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렬하고 T2에서 나타나는 행렬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행렬끼리 곱을 시킨 것하고 이 합성으로 만들어낸 행렬하고 같다라고 써져 있는 게 저기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역이 여기 1번이고 공역이 지금 3번이야. 그래서 이 녀석으로 나타나는 행렬의 정역에는 1번을, 공역에는 3번을 쓴 거. 그래서 그냥 그 합성시킨 관계에서는 행렬끼리 곱한 거랑 합성해서 나타나는 행렬하고 이제 같은 행렬이다.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합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역과 여기에 정역이 당연히 같은 기저가 써져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같은 기저가 써지고, 합성이 끝나고 나면 합성 끝났을 땐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 그래서 이쪽은 똑같은 게 써지고 합성 결과의 정역과 공역을 여기에 쓰시면 돼.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상황에 의해서 이제 2번이 항등 변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뭐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제 기저를 쓰는 방법이 꼭 유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은 벡터 공간인데 얘가 기저인 상황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얘가 기저인 상황으로 물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뭐 기저만 다른 상황에 지금 항등 변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저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고, 그래서 뭐 i로 보내고 이제 i로 보내는 상황을 결국 쓰는 거를 합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로 보내는 T1, 1로 보내는 걸 T2. 그래서 여기 i하고 i를 합성한 거라고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정역이고 여기가 공역인. 그래서 여기 항등 변환으로 보내고 다시 항등 변환으로 보냈을 때 물론 항등 변환끼리 합성해봤자 그냥 사상은 그대로 항등 변환이고, 결국은 이쪽하고 이쪽은 똑같은 게 써지고 합성하고 난 결과의 정역하고 얘가 공역일 텐데 지금 똑같은 거고, 결국 여기가 정역 공역이 똑같고 변환이 항등 변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사상 자체가 항등 사상이니까 여기 행렬 자체가 당연히 항등 행렬이 당연히 나오겠. 사상이 항등이고 정역과 공역 기저가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행렬 자체가 지금 항등 행렬이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요 행렬과 요 행렬의 곱이 자연스럽게 이제 단위 행렬이 나와요. 정확하게 둘이 역행렬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역행렬 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래서 그냥 여기 위아래를 이제 바꿔서 쓴 관계는 서로 역행렬 관계가 된다. 항등 변환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역 공역이 똑같은 기저고 사상 자체가 항등 변환이기 때문에 행렬 자체가 당연히 단행렬이 나온다. 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보시면 여기 역시 정역 공역의 기저가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행렬이 지금 주어져 있고, 뭐 정역, 그러니까 배원하고 배투는 이제 UV를 표현해서 이제 써놨고, 뭐 둘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정역 공역이 이제 다 두 번째 기저에서 만들어진 행렬을 구하는 게 지금 질문이고, 보시면 지금 합성 표현으로 지금 써져 있는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이 녀석을 지금 합성 표현으로 쓰는 방법이 얘를 이용해서 쓰고자 하는 방법이 얘가 이제 정역 공역이 둘 다 이제 두 번째 기저를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합성하는 시작도 이제 여기에 합성할 때도 똑같이 두 번째 기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합성을 할 때 여기에 정역과 여기에 공역이 당연히 같아야 돼요. 물론 여기 똑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 1번 기저가 여기 사실상 써져 있는 거고 이쪽에 공역에도 1번 기저가 써져 있어 합성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합성을 끝내고 나면 이제 정역의 기전은 얘가 되고 공역의 기전은 얘가 되는데, 공역이 사실 두 번째 기전까지가 되려면 합성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래서 합성을 한 번 더 하면 여기에 공역과 여기에 정역이 똑같은 기전을 쓰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기 공역이랑 똑같은 애가 오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합성을 시킨 게 여기 정역과 여기 공역이 마무리에 나오게 될 테고, 이렇게 세 개를 합성시킨 표현으로 얘를 쓰실 수 있고, 여기 항등 변환들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안에 있는 사상을 합성한 게 당연히 얘가 돼서, 이런 합성 관계로부터 이제 표현된 거를 보기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동그라미 2번에서 확인하고 왔듯이 여기 항등 변환에 대해서 여기 정역 공역의 기저 위치만 뒤바뀌어 있는 이 관계는 여기 양 끝에 있는 행렬은 서로 역행렬 관계예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얘가 역행렬이라고 써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역행렬이 얘다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양 끝에 있는 관계는 방금 전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역행렬 관계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저기 주어진 행렬이 그대로 이제 다 써져 있으면 되고, 양 끝이 이제 역행렬 관계인데,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좀 써보시면 저기 그러니까 V들을 U들의 1차 결합으로 써놨. 그래서 V1도 U들의 1차 결합으로, V2도 U들의 1차 결합으로, V3도 U들의 1차 결합으로 써놨으니까 저 표현을 다시 행렬로 써보면 여기 두 번째 기절을 첫 번째 기절 1차 결합으로 이제 쓰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애들 이제 V1을 항등으로 보내면 당연히 V1이고, 그 V1을 U들의 1차 결합으로 쓰면 개수가 1, 0,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자 중에 역시 이제 V2를 꺼내와서 V2를 여기다 보내면 그대로 V2고, V2를 U들의 1차 결합을 썼을 때 개수가 1, 1, 0이고, 역시 여기 있는 기자 이제 V3를 여기다 보내면 V3고, 그걸 여기 1차 결합으로 쓰게 되면 개수가 이제 1, 1, 1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 등식 관계에 주어진 거를 여기 행렬을 쓰기 좋게 지금 주어져 있었고, 이 행렬이 여기 제일 끝에 들어갈 행렬이고, 제일 앞에 행렬이니까 역행렬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는 문제에서 주어진 행렬을 쓰고, 제일 오른쪽에는 조건에 맞게 이제 얘를 쓰시면 되고, 예, 동그라미 1번을 쓰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행렬을 제일 우측에 쓰시고, 이거의 역행렬이 제일 왼쪽에 써져 있는 표현으로 써지는 게 이제 맞는 표현이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묻는 질문 중에는 이 등호관계는 요 행렬을 사실 쓰기 좋게 준 거다, 뭐 그 부분을 좀 아시면 되고, 합성시킨 관계를 통해서 얘를 쓰는 방법을 또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그래서 합성 표현을 통해서 얘를 쓰시는 방법이나, 그 중에서 이 부분 양 끝에 있는 게 역행렬 관계 있다는 부분이나, 이 관계를 정확하게 행렬로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문제고, 방금 전에 확인한 흐름대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뭐 거의 비슷한 문제를 또 과제로 남겨드렸고, 역시 거의 비슷하게 찾아보시면 돼요.